저희가 지난 2주 동안 공부한 내용은요, SQL이에요.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문법을 공부를 했고요. 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삭제하는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언어가 SQL이고요. SQL의 종류는, 자, 우리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그죠? 다 기억나시죠?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create table, 그죠? 그다음에 alter table, 변경한다. drop table, 삭제한다. truncate table, 테이블 찢어버린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삭제를 해버리는 거죠. 음, 이렇게 그 데이터를 정의를 내리는 명령어들을 저희가 공부를 했었었고요. 주로 테이블을 생성하고 테이블의 컬럼들을 정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컬럼의 데이터 타입, 컬럼의 제약 조건, 컬럼의 디폴트 값 이런 것들 정의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create 테이블은 정의 언어예요. 정의 언어. 그다음 alter 테이블. alter 테이블은 테이블을 변경하는 거죠. alter 테이블 rename 그러면 테이블의 이름이나 컬럼의 이름이나 제약 조건의 이름들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alter 테이블 add 그러면 테이블에 컬럼을 추가하거나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 있었죠. alter 테이블 drop 그러면 테이블에 있었던 컬럼을 삭제하거나 제약 조건을 삭제할 수 있었고요. alter 테이블 modify 그러면 일반적으로 뭔가를 변경할 때 사용을 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 10바이트까지밖에 저장을 못하고 있었던 컬럼인데 뭐 100바이트까지 저장하도록 하겠다라거나 넘버 타입인데 네 자리 숫자만 저장할 수 있는 넘버 타입이었는데 그거를 뭐 여섯 자리까지 저장할 수 있는 걸로 변경하겠다거나 그럴 때는 alter table, modify를 써주시면 돼요. 테이블을 삭제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truncate 테이블은 테이블 자체는 DB에 남아 있고요. 어, 데이터들만 삭제를 해버리는 게 truncate 테이블. 그 다음에 drop 테이블은 아예 테이블 자체를 삭제를 하는 거죠. 삭제를 할때 SQL 디벨로퍼의 휴지통으로 삭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를 완전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게 드랍 테이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학습한 순서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네 가지 DDL을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리고 연습을 가장 많이 한 게 어제까지도 했었던 게 셀렉트죠.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고 테이블에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져 있을 때 그 테이블에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을 원하는 형식으로 검색하고 출력하는 방법이 셀렉트 문장이죠. 그래서 셀렉트가 문장의 길이도 가장 길었고요. 그리고 조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셀렉트의 기본적인 구조는 뭐예요? 셀렉트,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이게 기본적인 구조예요. 어, 거기에서 필수로 반드시 셀렉트 문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는 셀렉트 from이에요. 테이블 이름까지 셀렉트 from이고요. 조건에 맞는 것들을 검색하겠다라고 할 때는 셀렉트 from where. 그 다음에 어떤 그룹별로 통계값을 계산하겠다. 우리 어제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연도별, 뭐 대륙별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그렇게 할 때 그룹 바이. 그룹들 안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그룹을 선택하겠다. 그게 그룹 바이 다음에 having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검색이 된 다음에 출력의 순서, 출력할 때 행들의 순서를 변경하는 게 order by. 그래서 order by가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왔죠. 음. 거기까지가 셀렉트의 기본 구조고요. 그 이외에 그 뒤쪽에서 붙일 수 있는 게 오프셋 배치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을 더 뒤쪽에 붙여서 우리가 원하는 검색을 더 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셀렉트에서는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합쳐서 한 개의 결과로 만들어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 거를 조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조인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네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죠? 네, 이너 조인, 레프트 아우터 조인, 라이트 아우터 조인, 풀 아우터 조인. 이렇게 네 가지의 조인이 있었고,
뭐 두 개, 세 개, 네 개, 얼마든지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조합해서 select 검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브 쿼리라고 하는 걸 공부를 했었죠. 예, select 절 안에서 또 다른 select 문장, from 절 안에서 또 다른 select 문장, where 절 안에서 또 다른 select 문장, having 절 안에서 조건식에서 또 다른 select 문장 이렇게 셀렉트 문장 안에 또 다른 셀렉트 문장들이 들어가는 것을 서브 쿼리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업데이트나 딜리트 할 때에도 서브 쿼리가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셀렉트가 가장 중요하고 SQL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출력하는 셀렉트가 가장 중요하고 셀렉트를 잘 하셔야 됩니다. 거의 90%, 90%. 그 다음에 Manipulation Language, DML이라고 부르죠. DML은 insert, update, delete예요. 여기는 형식이 간단했어요. 그죠? insert는 insert into table values. 그죠? 아니면 values 대신에 insert into select 문장. 그 두 가지 타입밖에 없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insert는 테이블에 행들을 행들을 삽입하고 저장할 때 사용하는 게 insert.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죠? 업데이트, set, where. 그거밖에 없어요.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set, 어떤 컬럼을 무슨 값으로 바꾸겠다. 그 다음에 where, 조건에 맞는 거. 그래서 조건에 맞는 행들을 찾아서 그 행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값들, 어떤 컬럼에 있는 값들을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하는 게 업데이트 문장. 기억나시죠? 못하시면 안 돼요. 어. 업데이트 문장, 업데이트 셋 웨어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업데이트 셋 웨어. 딜리트는 더 쉽죠. 딜리트 from table 이걸로 끝이죠. 근데 그러면 모든 행들이 다 삭제가 되어버리는 거고 딜리트 from table where 조건에 맞는 행들을 삭제하겠다. 그죠? 음. 그게 딜리트 문장이에요. 그래서 뭐 인설트가 조금 길어질 수는 있어요. 인설트는 조금 길어질 수는 있는데 업데이트나 딜리트는 문장이 그렇게 특히나 딜리트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길어질 일이 별로 없죠. 어, 그리고 커밋은 DML을 수행한 결과들, insert, update, delete를 수행한 결과들을 한 번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커밋이고, 롤백은 insert, update, delete를 여러 번 실행했는데 그 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리겠다. 바로 직전의 커밋 상태로까지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게 롤백이라고 하는 명령어였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저희 지난 2주 동안 공부를 한 내용이었어요. 지난 2주 동안 공부를 한 내용이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이 PLSQL이에요. PLSQL. Procedural Language Extension to SQL을 줄여가지고 PLSQL이라고 하고요. PLSQL은 오라클의 문법이에요. 오라클에서 만든 SQL 언어를 PLSQL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PLSQL에서는 밑에 제일 마지막에 있지만 변수를 선언하고 조건문을 만들고 반복문을 만들고 함수를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파이썬 언어를 가지고서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들에서 필요한 변수들만 딱 선언하고 필요한 변수에다가 값들을 저장하고 뭐 조건문 만들고 반복문 만들고 함수 만들고 함수 실행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파이썬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이 PLSQL은 다루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혹시 PLSQL의 구조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교재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제일 후반부일 거예요. 음, 가장 마지막 파트쯤에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다룰 거예요. 다뤘죠? 다 다뤘습니다. 전부 다 다뤘어요. 뭐, 요거는 뭐 테이블,
테이블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오라클에서 우리가 계정 만들 때 사용했었던 거, 이거 기억나시죠? Create User. 이것도 DDL이에요. 이것도 DDL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 부분 있죠. Create User. 유저 대신에 테이블 쓰면 Create 테이블. 그럼 테이블을 만드는 거고, Create User. 그럼 유저를 만드는 거예요. 유저를 만드실 때는 비밀번호 줘야 되죠. 비밀번호는 identified by 다음에 비밀번호를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grant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요. to 누구누구에게예요. 스컷 계정에게 데이터베이스 어드민 권한을 부여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넘어가고요. 네, create 테이블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create 테이블 그다음에 테이블 이름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그죠? 어, 컬럼 이름을 먼저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컬럼의 데이터 타입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라고 하는 키워드로 기본값 설정할 수 있어요. 우리 요것도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제약 조건 내용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 내용. 제약 조건 내용을 써주실 때는 제약 조건의 이름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괄호로 묶여져 있는 부분들은 생략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음.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디폴트 값 주고, 컨스트레인트 이름 주고, 제약 조건 내용 주고, 이렇게 다 쓸 수도 있고요. 다 쓸 수도 있고, 간단하게 컬럼하고 데이터 타입만 줄 수도 있고, 컬럼하고 데이터 타입하고 기본값만 줄 수도 있고, 컬럼 데이터 타입하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 내용만 줄 수도 있어요. 그냥 바로 프라이머리 키, 뭐 아니면 non null, unique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 내용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그렇게 한 경우에는 제약 조건 이름이 오라클이 부여를 하죠. sys underscore c 뭐 00 뭐 이렇게 코드 값을 부여해서 제약 조건 이름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런 이름이 싫다라고 할 때에는 제약 조건 내용을 써주기 전에 constraint, 제약 조건 이름 우리가 직접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 내용을 써주면 돼요. 그죠? 여기 데이터 타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오라클에서는 넘버, 바차투, 데이트, 타임스탬프 등등등이 있다. 그리고 제약 조건은 다섯 가지예요. 프라이머리 키, non null, unique, 체크, 포린키. 그래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제약 조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약 조건의 내용들을 컬럼의 선언 부분과 따로 떨어뜨려 놓은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어, 첫 번째 방법은 컬럼을 선언하는 부분에서 제약 조건 내용도 주죠. 문법이 살짝 달랐어요.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프라이머리 키를 주겠다라고 하면 컬럼 이름 옆에다가 프라이머리 키 줄 때는 그냥 여기다가 프라이머리 키라고만 쓰면 됐었어요. 그죠? 음, 기억난다는 듯이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컬럼은 위에 정의가 되어져 있고, 여기 쉼표로 구분을 해버렸고, 제약 조건을 밑에 주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제약 조건 내용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프라이머리 키가 여기 있는 컬럼들 중에 어떤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프라이머리 키 다음에 괄호 하고서 어떤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인지를 써주셔야 돼요. 그게 살짝 문법이 조금 다른 부분이죠.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 때 컬럼의 정의라고 하면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과 디폴트 값까지 설정하는 거. 그래서 컬럼의 정의와 제약 조건의 정의를 따로 떨어뜨려 놓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하시면 되고 제약 조건 종류, 올터 테이블. 올터 테이블은 형식 그 네 가지 형식 알고 계시면 돼요. 올터 테이블 리네임, 올터 테이블 모디파이, 올터 테이블 애드, 올터 테이블 드랍.
다 요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네 가지 중에 하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삭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삭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delete from table. delete from table은요, DML이에요, DDL이에요? DML이에요. manipulation이에요. 그래서 delete from으로 삭제된 행들은 롤백으로 복구가 가능해요. 롤백으로 복구가 가능한 거예요. 커밋만 하지 않았으면 롤백으로 복구가 가능해요. 트렁케이트 테이블 해버리면 트렁케이트 테이블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롤백으로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렁케이트 테이블은 DDL이에요. DDL. 그 다음에 드롭 테이블은 테이블 자체를 DB에서 삭제를 해버리는 게 드롭 테이블이에요. 드롭 테이블. 밑에 그림으로 썼는데 delete from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정보들이 있어요. delete from 테이블은 요 안에 정보들을 지우개로 지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우개로 지운 것들은 흔적이 남아 있어서 롤백이 가능해요. 근데 트렁케이트 테이블은 마치 공책에서 노트에서 쫙 하고 페이지를 찢어버리는 것처럼 찢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없어졌죠. 흔적이 남지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드랍 테이블은 아예 테이블이 없어져 버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시퀀스를 만드는 문법은 크리에이트 테이블의 일종 크리에이트 테이블과 비슷한 문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시퀀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설명드리진 않았어요. 음, 아마 교재에 그 문제 중에 하나, 이 우리 200제잖아요. 교재 이름이. 그 200문제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시퀀스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냥 개념만 알고 넘어갈게요. 시퀀스를 만드실 때는 create table, 시퀀스 이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시퀀스를 삭제하실 때는 drop 시퀀스, 시퀀스 이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시퀀스라고 하는 거는 오라클에서 자동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시켜주는 정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냥 보통 디폴트 값으로 시퀀스를 만들게 되면 1, 2, 3, 4, 5 이렇게 일씩 자동으로 증가를 해요. 이 시퀀스를 사용하려고 할 때 시퀀스 값을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2를 줘요. 근데 똑같은 문장을 시퀀스 또 그 다음 값 읽어주세요. 그럼 2라고 줘요. 시퀀스의 그 다음 값 읽어주세요. 그럼 3을 줘요. 그러니까 똑같은 셀렉트 문장인데 만들어진 시퀀스에서 그 다음 값 주세요. 그 다음 값 주세요. 그 다음 값 주세요라고 하는 문장을 실행시키면 계속해서 일씩 증가하는 정수들을 줘요. 물론 우리가 그 증가하는 거는 일씩 증가시킬 수도 있고, 뭐 이씩 증가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감소를 시킬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일씩.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씩 증가를 시킵니다. 얘를 어디에 이용을 하냐면 주로 프라이머리 키에 주로 많이 이용을 해요. 음.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는 보통 그 정수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현업에 가보시면 어떤 데이터가 생성될 때마다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숫자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인설트가 될 때마다 어, 프라이머리 키의 내용이 절대로 겹치는 숫자면 안 돼요. 중복되는 숫자면 안 되고 널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시퀀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인설트 할 때마다 처음에는 1, 그 다음에는 2, 그 다음에는 3 이렇게 자동으로 인설트가 되도록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그러면 프라이머리 키가 절대로 겹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값이 들어갈 일도 없겠죠. 네. 그런 용도로 시퀀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용도로. 그래서 인설트 문장을 할 때 시퀀스의 값을 가지고 와서 인설트를 하도록 그렇게 인설트 문장을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라클에서는 트리거라고 하는 이벤트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넘어갈게요.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있다. 여러분들 뭐 DB 어드민을 할 게 아니니까. 트리거라고 하는 이벤트 시스템이 있는데, 그래서 인설트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시퀀스를 자동으로 값을 가지고 와서,
시퀀스의 값을 자동으로 인설트를 해줄 수 있도록 또 설정도 가능해요. SQL 디벨로퍼에서. 네. 네, 그래서 시퀀스는 뭐 일정한 간격으로 자동으로 증가가 되는 정수들인데, 주로 프라이머리 키에 자동으로 값을 넣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이런 정도로 그냥 개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셀렉트 문장. 우리가 제일 많이 했었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셀렉트 from. from이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에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뭐 함수의 실행 결과만 보고 싶다라거나 아니면 현재 시간 정보를 찾고 싶다거나 시스템에서 그런 거를 할 때 그 테이블 이름 자리에 써주는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테이블 없이 뭔가 출력하고 싶을 때 듀얼. 그래서 select 현재 날짜 from 듀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select 어떤 함수 호출 from 듀얼 이렇게 했었죠. 음. select 문장에서 from은 생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네,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유일한 값들만 셀렉트 하겠다. 중복되는 거 제외하고 셀렉트 하겠다. select distinct.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건식. select from 다음에 조건식을 쓰죠. select from 다음에 조건식을 쓰고. 그 다음에 order by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요. 출력 순서만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고. 오름차수는 기본값이어서 생략해도 되고요. 내림차수는 반드시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 했었고. 인설트 문장 중에서 insert into values가 아니라 select를 먼저 했는데 이거는 insert into table 컬럼 이름 하면 되고 어떤 다른 테이블에서 조건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값들을 가지고 와서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컬럼에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컬럼에 세 번째 값은 세 번째 컬럼에 인설트를 해주는 게 insert select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insert select를 이용하시면 여러 개의 행들을 한 번에 인설트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 말고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이거예요. insert into values. insert into values고요. 테이블 이름 다음에는 컬럼 이름들을 써주십니다. 근데 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insert into table 다음에 컬럼 이름들을 생략하고, values 값들만 쓰는 경우에는 테이블이 만들어질 때의 테이블이 만들어질 때 컬럼 순서대로 모든 컬럼의 값을 입력할 때 컬럼 이름 생략해도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컬럼 이름들을 반드시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insert. 업데이트는 이게 다라 그랬죠. 업데이트, set, where. 업데이트, set, where. 기억나시죠? 이거밖에 없어요. 어, 물론 뭐 where에 서브 쿼리가 들어갈 수는 있겠죠. where에 서브 쿼리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업데이트, set, where, 조건식. 요거밖에 없어요. 밑에 문장 볼까요? 밑에 문장 보시면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겠죠. 업데이트 하겠다는 얘기고 set, 변경하겠다는 얘기예요. 멤버 테이블 안에 PW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거기 문자열로 값을 집어넣겠다는 뜻이고 이메일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컬럼이 있는데 이런 문자열을 거기다 세팅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조건은 id가 guest라고 하는 id를 찾아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문장만 보셔도요.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은 적어도 3개의 컬럼은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id라고 하는 컬럼이 있을 거고요. pw라고 하는 컬럼이 있을 거고요. 이메일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id는 아마도 프라이머리 키겠죠. 한 사람 찾아서 그 사람의 비밀번호와 그 사람의 이메일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죠. 업데이트는 이게 다고요. 딜리트는 더 간단하죠. 딜리트 from table 그 다음에 조건식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delete from 테이블 이름 써주고 where 하고 조건식에다가 뭐뭐는
조건을 찾는 거죠. 테스트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회원 정보를 테이블에서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행에 있는 모든 내용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어, delete from이 어떤 특정 컬럼의 값 하나만 이렇게 삭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특정 컬럼의 값을 없애버리겠다. 그거는 뭘로 하셔야 돼요? 업데이트로 하시는 거예요. 업데이트, set, 컬럼 이름는 null 해버리면 거기가 값이 null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거는 업데이트예요. 어, 특정 컬럼의 값 하나를 바꾸겠다. null로 하겠다라는 것도 그건 업데이트예요. 행 전체를 삭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delete예요. delete. 네. 되셨습니까? 이게 물론 지금 이게 우리가 그동안 2주 동안 한 내용들이었어요. 여기에는 뭐 조인과 서브 쿼리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리가 안 되어져 있지만 예,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2주 동안 다룬 내용이 이런 내용들을 다룬 겁니다. 네. 정리가 쭉 되셨습니까? 정리가 되셨어요? 어, 혹시나 뭐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예, 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 테이블 구조가 이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아요. 간단한 테이블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예, 어,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들 위주로 뭐, 그, 기출 문제? 뭐, 이런 것들 풀어보시면 시험 문제 준비하시는 거는 크게 많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어제 했었던 그 문제 중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어제 제가 여러분들 하시는 거를 좀 봤는데, 그룹별 통계를 할 때, 그룹별 뭐 1등 찾아라 뭐 이런 거를 할 때 랭크 함수 쓰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부분을 잠깐 좀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는 겟마인더라고 하는 테이블을 생성을 했었어요. 파일에서 데이터들을 임포트를 해서 겟마인더라고 하는 테이블의 자료들을 저장을 했고요. 이 겟마인더는 어떤 국가가, 어느 대륙에 있고,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은 얼마고, 인구는 얼마고, 1인당 GDP는 얼마인지라고 하는 값을 5년 단위로 조사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연도는 1952년부터 2007년까지가 조사가 되어져 있고요. 5년 단위로 조사가 되어져 있고, 음, 기대 수명, 인구, 그리고 1인당 GDP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142개 국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전체 국가는 142개 국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대륙은 5개 대륙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5개 대륙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었고, 저희가 어제 했었던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 있었을 거예요. 뭐, 연도별 1인당 GDP가 최대값인 나라. 그러니까 1952년도에 1인당 GDP가 그 최대값이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고, 2007년도에 1인당 GDP가 최대값인 나라는 어디고, 2002년도에 1인당 GDP의 최대값인 나라는 어디냐, 이런 거를 아마 저희가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비슷한 거를, 연도별이 아니라 대륙별로도 했었죠. 대륙별 1인당 GDP의 최대값인 나라들.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 아시아 대륙에서는 몇 년도에 어느 나라가 1인당 GDP가 최대였는지, 그 다음에 뭐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어느 나라가 1인당 GDP가 최대였는지,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런 것들을 할 때 어제 저희는 그룹 바이를 이용을 했었어요. 이렇게. 여기 연도별로 그룹을 지어서 연도와 1인당 GDP 최대값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연도 1인당 GDP, 연도 1인당 GDP. 이런 값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952년도에 142개 국가들 중에서 1인당 GDP 최대값은 10만 달러. 그 다음에 1957년도 142개 국가들 중에서는 1인당 GDP 최대값은 11만 달러. 이런 내용들을 찾은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요렇게 작성했었던 셀렉트 문장을 서브 쿼리로 사용을 했어요. 웨어절에서. 웨어절에서 서브 쿼리로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1952년도에는 쿠웨이트가 최대값이었고 1957년도도 쿠웨이트가 1인당 GDP가 최대값이고 2007년도에는 노르웨이가 1인당 GDP 최대값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찾았죠. 음. 근데 이 서브 쿼리의 내용이 그 행도 여러 개고요. 그래서 다중행 서브 쿼리였었고, 요 안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브 쿼리의 내용이 행도 여러 개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다중행 서브 쿼리고, 다중행 서브 쿼리니까 등호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in과 같은 연산자를 이용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서브 쿼리의 컬럼도 두 개예요. 그래서 다중 컬럼, 서브 쿼리예요. 그래서 다중행, 다중 컬럼, 서브 쿼리 두 가지가 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실 때 비교하는 변수 이름도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앞에는 이어랑 비교하고 뒤에는 GDP랑 비교하겠다. 그래서 웨어절에서 이런 식으로 써야 됐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렇게만 했었었고요. 요렇게만 했었고 이 내용을 랭크를 이용해서 비슷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랭크 어, 함수를 이용한 어떤 그룹별 뭐 최대값 찾기를 할 수가 있는데, 셀렉트, 일단 테이블 이름 먼저 쓸게요. from gapminder 쓸게요. gapminder. 일단 여기 별명도 줄게요. G라고 별명도 줄게요. 겟마인더의 모든 컬럼을 다 출력을 할 거고, 랭크 함수 기억나시죠? 랭크, 오버, 이렇게 썼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정렬 순서를 썼었어요. 오더, 바이, 뭐, 컬럼 이름 써주면 되죠. G점, GDP, 그다음 언더스코어, 캡. 이렇게 하면 오름 차순이 돼버리니까 가장 작은 값이 먼저 나와요. 여기를 DESC, 내림차순 이렇게 하면 얘는 가장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큰 값이 먼저 나와요. 그죠? 여기는 별명을 줄까요? as 하고서 뭐 랭킹 이렇게 별명을 한번 줄게요. GDP 부분 보세요. 쿠웨이트 1957년 11만 달러, 쿠웨이트 1972년이 10만 달러, 쿠웨이트 1952년이 역시 10만 달러.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가 정렬돼요. 정렬되고, 뭐, 쿠웨이트, 싱가포르, 노르웨이, 미국, 이런 아일랜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요 뒤쪽 부분이 이게 점수예요, 점수. 그러니까 순위예요,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순위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순위를 매겨준 거예요.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뤘었어요. 요, 우리 EMP 테이블 가지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EMP 테이블에서, 뭐, 급여로 순위를 매겨서 출력해 주세요. 뭐, 이런 거 했었지 않나요? 예, 예. 이런 걸로 윈도우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죠? 근데 랭크는 오더 바이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더 바이 앞에 쓸 수가 있는 게 있는데, 키워드가 파티션 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파티션 바이를 셀렉트 문장의 그룹 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티션 바이는 셀렉트 문장에서 그룹 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연도별로 파티션을 나눠서 파- 그러니까 연도별로 그룹을 나눠서라는 뜻이에요. 연도별로 파티션을 나눠서 연도별로 그 다음에 1인당 GDP 내림차순 정렬해서 랭킹 매겨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 결과 한번 볼까요? 결과가 달라지는데 출력 순서가 달라집니다. 출력 순서가 1952년이 쭉 나와요. 1등부터 142등까지. 1952년도는 1952년도는 쿠웨이트가 1등, 그 다음에 스위스가 2등, 미국이 3등, 캐나다가 4등 이런 뜻이에요. 1952년도에는 밑으로 가볼까요? 밑으로 쭉 가면 뭐 2007년도 있을 거예요. 1700개가 넘어서 네, 요 정도 대충 가겠습니다. 네. 여기쯤이네요. 여기쯤에 2007년이 등장하네요. 아까 2007년도에는 노르웨이가 제일 그 1인당 GDP가 제일 높았죠. 그죠? 1등 노르웨이, 2등 쿠웨이트. 쿠웨이트는 계속해서 어, 상위권에 있군요. 싱가포르 3등. 그 다음에 미국 4등, 아일랜드 5등, 홍콩 6등. 2007년도에 1인당 GDP의 순위는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랭크는 어, 파티션 바이는 생략해도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파티션 바이를 주게 되면 연도별로 각각의 연도 안에서 순위를 매기게 되고, 파티션 바이를 생략하면 전체 자료에서 그냥 바로 정렬해서 순위를 매기게 돼. 이게 랭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랭크, 파티션 바이, 오더 바이. 순서는 파티션 바이를 먼저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더 바이를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런 셀렉트 문장이 있어요. 이런 셀렉트 문장이 있으면, 자, 우리는 연도별로 1등이 다 있잖아요. 그죠? 52년도에도 랭킹 1등 있고, 57년도에도 랭킹 1등 있고, 2007년도에도 랭킹 1등이 있어요. 그럼 조건절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조건절에다가 랭킹 값이 1과 같은 거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셀렉트에 있는 별명을 웨어절에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을 from절에다가 쓰는 거예요. from절에 쓰기 위해서 with, as, 바로. 자, 그럼 위쪽에 있는 거 다시 쓸게요. select G라고 하는 테이블의 모든 컬럼, 그 다음에 rank, over, partition, by, 연도, 그 다음에 order, by, G라는 테이블의 GDP, cap, 내림, 차순. 얘는 이름을 랭킹이라고 주겠다. 테이블 이름 있어야 되죠. from, gap, minder, 얘를 G라고 부르겠다. 위쪽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야. 위쪽에 있는 거 그대로. 그거를 임시 뷰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셀렉트한 결과를 T라고 하는 임시 결과에다가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셀렉트.
모든 컬럼, from, 어디에서, t에서.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요렇게 만들어진 내용에서란 뜻이에요. 요렇게 만들어진 내용에서. from이죠.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랭킹이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select, 죄송합니다. select 모든 컬럼. select 모든 컬럼. 이제 왜요? T에는 이제 랭킹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컬럼이 있죠. 1, 찾아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T 테이블에서 랭킹이 1인 정보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여기 랭킹이 전부 다 1등만 나오죠. 1등만. 근데 이 1등들은 52년도에 1등, 57년도에 1등, 62년도에 1등, 그리고 제일 마지막 2007년도에 1등이에요. 그래서 랭크, 파티션 바이, 오더 바이를 이용하시면 각 연도별 1등들만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 연도별 3등까지 출력해라. 이것도 가능하겠죠. 연도별로 3등까지는 다 보고 싶다. 요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52년도에 1, 2, 3등, 그 다음에 57년도에 1, 2, 3등, 그 다음 62년도에 1, 2, 3등. 요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아마 어제 제가 그 여러분들 하시는 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봤는데, 요렇게 작성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랭크, 파티션 바이 이용하셔가지고, 파티션 바이, 오더 바이 이용하셔서 작성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요거 설명드렸습니다. 음. 만약에 대륙별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요 문장에서 여기 컬럼 파티션 바이의 컬럼 이름만 컨티넌트라고 컬럼 이름만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죠? 예. 그다음에 연도별, 대륙별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파티션 바이에다가 컬럼 이름 두 개 써주시면 돼요. 쉼표로 구분해서. 네, 그렇게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주 동안의 SQL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